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프로젝트 생성 및 실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강에서 안드로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때,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종 앱을 만들 수 있게 개발 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 키트인 SDK도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젝트를 이제 내가 생성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프로젝트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다는 건 어플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플을 실제로 빌드를 해서 만들어 보고 그 어플을 가상 에뮬레이터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다음에 실제로 상용화된 폰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 생성입니다. 프로젝트 생성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치를 했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바로가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탕화면이나 이런 데다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그 바로가기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편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처음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첫 화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 현재 버전, 최신 버전 3.4.2라고 그러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버전이 조금씩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그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 UI가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겠는데요. 뭐 좀 뭐 간단한 영어니까 읽어보면 조금씩 바뀐다고 해도 UI가 바뀐다고 해도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실행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장표 먼저 좀 보고 할까요? 클릭을 하면 템플릿이 몇 개 지워집니다. 레이아웃. 내가 만들려는 이제 앱에 가장 적합한 템플릿이 어떤 건지 해서 이렇게 몇 가지가 지워지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거는 기본적인 템플릿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려는 거 구상하고 있는 앱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empty activity라고 있어요. 텅 비어있는 액티비티라는 얘기겠죠.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이게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헬로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패키지명. 요 위에는 그 앱의 이름이고요. 내가 만들려는 어플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는 패키지명입니다. 패키지명은 어, 회사에 보통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조직의 도메인을 쓰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위치죠. 위치 정해주시고 랭귀지. 현재 안드로이드 어플은 자바와 코틀린이라는 구글에서 만든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동시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겠고요. 미니멈 API 레벨은 최소 이 정도 버전까지는 내가 이 어플이 실행될 수 있게 보장, 개런티 하겠다. 라고 해서 지정하는 곳입니다. 15면은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버전이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 화면이 나오는데요. 실행 화면 나오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처음에 웰컴 페이지가 나오겠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첫 번째 부분을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reate New Project 나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Empty Activity, 비어있는 액티비티 화면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직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별로 그다지 우리한테 유용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 플랫폼은 폰과 타블렛용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기 때문에 폰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는 태블릿에서 이루어지는 Empty Activity를 선택한 다음에 Next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정하라고 나오는데요. 그 어플의 이름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어플의 이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처음이니까 저는 헬로우 안드로이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정하고 나면 패키지 네임이 나옵니다. 패키지는 헬로 안드로이드가 나오는데요. 요 앞에 지금은 디폴트로 com.example.이라는 도메인의 역순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요거는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또는 본인의 개인 도메인을 이용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패키지 네임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게 내가 만든 이 어플이 전 세계에서 딱 하나 이어야 되겠죠.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나도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프로젝트 어플을 만들었는데 내 동료도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어플을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어플의 이름은 같다 하더라도 요 앞에 패키지 이름이 다르면 어플이 구분되는 거겠죠. 그래서 패키지 이름은 도메인을 갖고 주로 쓰는데 그 이유는 유니크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딱 한 가지 나만의 앱을 구분짓기 위해서, 즉 앱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메인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룰을 정해서 적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물리적인 위치에다가 어디다 저장할 건지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자, 저는 C 드라이브 밑에 안드로이드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폴더를 만들었고요. 이 안에 다운로드하고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나름대로 나만의 폴더를 구성을 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C 밑에다가 바로 만들었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겠고요. 됐습니다. 자, 프로젝트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두 번째 시간이니까 P02로 하고 이렇게 P02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귀지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랭귀지는 자바와 코틀린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바가 아직은 대세겠고요. 코틀린을 만약에 경험을 해보고자 한다면 코틀린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멈 API 레벨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버전까지는 내가 지원하겠다. 현재 안드로이드의 가장 최신 버전은 여기 9.0 파이죠. 파인데 내가 파이로만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하면 요 이전 버전 작년에 나온 거, 재작년에 나온 거, 이전에 나온 것들은 그 단말에서는 저게 안 되겠죠.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최소 어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 15 버전이면 한 4년, 5년 전에 나왔던 버전이니까 웬만한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폰에서는 다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개런티 하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놓고 나서 피니쉬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앱이 조금 기다립니다. 이제 구동을 준비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되겠고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팁이니까 가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프로젝트 하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었는데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고 나서 밑에서 계속 뭐 돌아가고 있죠. 뭔가 준비하는 작업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그냥 내두면 됩니다. 설정이 다 될 것 같고요. 자, 내가 앱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구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구성을 하고 나서 자바 소스를 보면 자바에 요거는 이제 예전에 한 거니까 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삼아서 한 거니까 요거는 조금 놓고요. 자, 요게 이제 com.example hello android가 방금 우리가 만든 패키지고요. 자, 요게 열어보면 main activity라는 기본적인 자바 파일이 하나 들어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요런 코드가 보이고요. 자바를 경험을 한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자바를 일단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바를 한 줄 안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요런 프레임워크 우리가 웹에 관련된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 핸드폰,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다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자바를 아주 고수일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는 선에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보면 별로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없겠죠. 패키지명 나오겠고, 임포트, 내가 필요한 클래스 임포트 해오겠고요.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라는 게 있는데 메인 액티비티는 앱 컴팩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라이딩을 해서 온크리에이트를 오버라이딩해서 뭔가 뭐 하고 있어요. 슈퍼도 이용해서
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으로 살펴보겠고요. 자, 이런 게 파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리소스라는 그 폴더에 디렉토리에 activity main xm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main activity가 자바 소스 실제로 기능이 구현되는 곳이라고 하면 activity main은 레이아웃 디자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하얀색은 실제로 앱이 실행됐을 때 모양을 나타내고요. 파란색은 그 여기에 이제 버튼, 뭐 리스트, 텍스트 막 여러 가지 위젯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위젯들의 레이아웃, 전체적인 레이아웃만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메인 액티비티 화면은 기능을 구현하는 곳, 다음에 액티비티 메인은 뭐 하는 곳이다? 디자인,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표로 와서 여기 뭐 자바 코드와 레이아웃 코드 보이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요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했으면 실제로 얘를 갖다가 지금 뭐 특별한 기능을 구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된 디폴트 앱을 가지고 실제로 얘를 빌드를 돌려서 APK 그 어플 APK를 생성을 해서 실제로 폰에 한번 탑재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폰에 탑재를 어플을 폰에 탑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에뮬레이터를 이용하는 거, 가상의 그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어플을 앱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실제로 상용화된 폰, 우리나라에서 보통 삼성이나 LG폰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삼성이나 LG폰에 실제로 사용되는 상용폰의 어플을 앱을 탑재해서 실행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에뮬레이터는 아무래도 좀 느리고요. 그리고 에뮬레이터에서 작업을 해서 됐는데 실제로 폰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뮬레이터는 그냥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좀 쓰시고요.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폰을 하나 준비해서 내가 만약에 안드로이드 폰이 없다. 그러면 에뮬레이터 갖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가능한 한 안드로이드 폰을 하나 준비를 하셔갖고 그 폰을 실제 내가 개발하고 있는 PC에 연결을 해서 실제로 계속해서 그 APK를 설치하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앱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VD라고 있는데요. 이제 에뮬레이터를 하나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 버튼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클릭을 하면 스마트폰, 태블릿, 시계, TV, 자동차 여러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버추얼 디바이스, 가상 디바이스를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많은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요. 제조사마다 굉장히 많은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도 다양하고요. 태블릿이냐, 폰이냐, 뭐 TV냐, 자동차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사용할 디바이스를 한번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나서 버전도 그 에뮬레이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OS의 버전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정을 하고 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에뮬레이터 가상의 디바이스가 하나 생긴 거고요. 그거를 실행을 하면 실제로 내 PC에 이렇게 가상의 폰과 똑같이 생긴 녀석이 하나 나옵니다. 그 곳에다가 내가 만든 디바이스를 실행을 해서 탑재를 해서 실행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와서 여기 보면 여기 우측 상단에 AVD 매니저라는 버튼이 있고요. 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AVD Your Virtual Device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한 개, 두 개를 내가 만들었어요. 예전에 사용하던 디바이스가 있으면 여기에 목록이 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록이 뜨지 않고 이렇게 그냥 텅 빈 화면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Create Virtual Device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어떤 디바이스에
디바이스를 만들 건지, 가상의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 건지. 자, 디폴트로 폰이 선택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5인치에 1080에 1920, 420 DPI짜리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요 리스트를 좀 내다 보면 여기 넥서스 폰이 이렇게 있어요. 넥서스 폰은 레퍼런스 폰이라고도 합니다. 구글에서 자기네가 어떤 OS, 지금은 파이 버전이죠. 안드로이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버전을 기본적으로 폰에 한번 탑재를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 폰. 그래서 그 폰을 우리가 넥서스 폰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그 폰을 한번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제조사들이 개발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도 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레퍼런스 한다고 해서 레퍼런스 폰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 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가장 표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1080에 1920이면 요즘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는 삼성이나 제조사, LG에서 나온 폰들의 기본 해상도는 이렇겠죠. 물론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는 더 고해상도겠지만 저가 폰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한번 선택을 해보고 넥스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 내가 만들 디바이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스펙은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탑재될 안드로이드 OS는 어떤 버전이겠느냐. 그죠? 그래서 파이. 저는 여기 다운로드가 지금 안 뜨는데요.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여기 처음에는 그 다운로드를 클릭해야 됩니다. 저는 설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클릭 안 된 거고요.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예,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버전, 해당 이미지 버전이 다운로드 되는데 좀 걸려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다 지나치고 나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요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예, 요런 화면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넥스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정하라고 나오는데요. 이름은 그냥 디폴트로 두겠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이제 리스트 나왔죠. 새로운 가상 머신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가상 머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2개, 3개, 4개, 5개 내가 계속해서 추가할 수가 있는데 가상 머신의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상용화된 상용폰하고는 조금 하드웨어나 이런 게 좀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테스트로 진행하면 모를까 이거를 완전히 100% 신뢰를 하고 여기서만 개발을 하면 나중에 실제로 상용화된 폰에다가 어플을 탑재해서 인스톨해서 실행을 시켰을 때 작동이 안 되거나 오작동이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디바이스 만들었고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제가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가상 머신을 플레이를 시키면 가상 머신 실행되는데 머신이다 보니까 좀 실행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동영상을 끊고 실행 다 되고 나면 다시 이어서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실제 폰하고는 똑같이 생겼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성능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상용된 폰에서 마지막 테스트는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실행시키고 나서 다시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왔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실행하는 그 APK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버튼이 보입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시면 현재 디바이스 지금 그 아까 우리 레퍼런스 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해서 그 보이고요. 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OK. 그러면 실제 앱에서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은 뭐 별 특별한 내용은 없죠. 헬로 안드로이드 타이틀 들어가고요. 바디에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들어간 글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한 폰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요 홈 버튼 예,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올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다음은 상용 디바이스를 이용한 앱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디바이스는 주로 대부분 삼성 내지 뭐 LG 폰을 우리가 쓰죠. 그래서 폰에서 먼저 설정할 부분이 있어요. 설정할 부분과 그 다음에 설정을 하고 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다시 앱을 설치하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만든 APK를 그 상용된 폰에서 실행을 하려면 상용 폰에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개발자 옵션을 켜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개발자 옵션 이렇게 켜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삼성과 LG 그리고 각 핸드폰 제조사의 핸드폰 모델마다 조금씩은 설정 메뉴가 다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설정 메뉴까지만 들어가시면 톱니 모양의 보통 설정 메뉴가 있죠. 설정 메뉴 들어가시면 이런 개발자 옵션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없습니다. 없는데 요거를 이제 개발자 옵션을 이렇게 메뉴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설정에 휴대전화 정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정보에 가시면 이런 빌드 번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사 또는 그 제조사의 각 모델마다 요 위치, 빌드 번호가 있는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십 가지의 모델을 전부 다 여기서 소개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삼성폰을 가지고 지금 한번 제가 경로를 말씀드려 봅니다. 자, 빌드 번호가 있는데 빌드 번호를 연타를 하는 거예요. 딱딱딱딱딱딱 터치를 해주시면 개발 설정 완료 뭐 3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1단계 전입니다. 이렇게 계속 토스트라는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메시지가 나와서 다 완료가 되면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라는 이런 메뉴가 그 토스트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설정에 들어가시면 개발자 옵션이라는 이런 메뉴가 보일 겁니다. 다음에 개발자 옵션을 터치하고 들어가셔서 보면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 USB 디버깅이라는 메뉴가 꺼져 있을 겁니다. 토글 버튼으로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얘를 켜 주셔야지 어떻게 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내가 개발한 앱을 내 핸드폰에 탑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인스톨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용화된 폰에서 이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에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서 빌드 번호 연타, 다음에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라고 뜨면 다시 설정까지만 들어가시면 개발자 옵션 메뉴가 보일 거고요. 그 개발자 옵션 메뉴를 터치하고 들어가면 USB 디버깅이 꺼져 있을 겁니다. 그 꺼져 있는 것을 ON 켜면 됩니다. USB 디버깅을 키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 컴퓨터의 항상 허용, 우리가 개발할 때는 디바이스가 항상 언제든지 수시로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 항상 허용이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폰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에뮬레이터는 좀 끄도록 할게요. 네, 껐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가서 저는 그 이미 개발자 모드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연결을 하면 바로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연결을 했고요. 자, 연결이 실제로 잘 됐는지 한번 디바이스 여기 익스플로러 디바이스 파일 익스플로러 했더니 안 뜨네요. 저도 그러면 USB 디버깅을 꺼놓은 것 같은데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개발자 옵션에 네, 방금 USB 그 디버깅을 켰고요. 네, 키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제 폰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폰을 쓰고 있고요. 그리 좋은 폰은 아닙니다. 좋은 폰은 아닌데 최신 9.0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떴고요. 자, 요거를 이제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똑같습니다. 그 버추얼 그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한 거와 똑같이 폰에서 실행이 되어 있고요. 버추얼에서 실행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얘를 꺼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밑에 떨어지고 삼성폰이 위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OK를 누르시면 실제로 폰에서 탑재돼서 실행이 되겠고요. 제가 탑재된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화면, 이런 화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삼성폰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폰이나 LG폰이나 거의 디버깅하는 방법은 이렇게 USB 디버깅해서 앱을 탑재하는 방법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폰을 연결을 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개발자 옵션 키는 거죠. 개발자 옵션 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업로드, 인스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제로 프로젝트를 내가 생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스톨 한 다음에 실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을 해주시고요. 에뮬레이터와 상용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앱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거보다는 에뮬레이터보다는 상용 디바이스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기본적인 거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전체적인 다 환경은 세팅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위젯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각종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